네, 지금부터는 이제 401페이지에 Strategies for Reading Comprehension 이라는 부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strategies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이 strategies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략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네, 전략이요. 네, 우리가 리딩 본연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전략이 무엇을 위한 전략일까? 무엇을 위한 전략이겠어요? 리딩은 왜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죠. 컴프리hen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략이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 적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에 텍스트 이해에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텍스트를 어떻게 다루면 더 효과적으로 그 전체 그 패시지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의 전략은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서 이어지는 1번부터 몇 번까지죠? 8번, 9번, 10번까지가 모두 다 효과적인 이해에 도달하는 어떤 특별한 전략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보면요. For most second language learners who are already literate in a previous language, 그러니까 본인의 L1에서 이미 쓰고 읽을 줄 아는 그 학습자들은 reading comprehension is primarily a matter of developing appropriate, efficient comprehension strategies. 이제 더욱더 읽고 쓸 줄 아는 그 체계가 갖추어진 사람들은 이 RC라는 거, reading comprehension이 근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strategies, 컴프리헨션 스트래터지스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나 그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죠. Some strategies are related to bottom-up procedures. 어떤 스트래터지는 여기 나오는 어떤 스트래터지는 bottom-up, 그러니까 상향식 프로세싱에 의존하게 된다. 그 말은 이제 텍스트 문자를 이해하고 문법을 이해하고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그렇게 언어적인 요소에서 시작해서 이해에 도달하는 그 방법들일 것이고 and others enhance the top-down processes. 이제 top-down이라 하면 전체적인 스키마타, 뭐랄까 background knowledge에 기반해서 그 맥락을 기반으로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top-down processes라고 했죠. Following are 10 such strategies. 그래서 이게 10개의 그와 관련이 있는 스트래테지가 나오는데 each of which can be practically applied to your classroom techniques. 여러분들의 그 수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나오네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이 컴프리헨션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identify the purpose in reading.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내가 이거를 왜 읽는가? 내가 이것을 내가 이걸 왜 읽는가 하는 물음에 본인 스스로가 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거를 중심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는가? 나는 특정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읽는가? 나는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읽는가? 나는 이거의 뒤의 이야기를 개세하기 위해서 읽는가? 분석하기 위해서 읽는가? 그 읽음의 목적에 따라서 내 읽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보면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ld to read something, yet you didn't know why you were being asked to read it? 그러니까 읽어야 되긴 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읽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었죠. You did only a mediocre job of retaining what you read and perhaps were rather slow in the process. 굉장히 이제 피상적으로 뭐랄까 본인이 그 텍스트 자체에 immerse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읽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Efficient reading consists of clearly identifying the purpose in reading something. 그래서 본인의 내가 읽음으로써 무엇을 얻으려고 이걸 읽는가? 그냥 재미로 읽는가? 진지하게 읽는가? 숙제하려고 읽는가? 시험 잘 보려고 읽는가? 그거를 알아야죠. By doing so, you know what you're looking for and can weed out potential distracting information.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특정 정보를 찾기 위해서다. 아니면 나는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런 본인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러면은 weed out potential distracting information. 나에게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제거해 가면서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Whenever you are teaching a reading technique, make sure students know their purpose in reading something. 그래서 학생들에게 항상 읽음의 목적을 부여해주고 그것에 알맞는 읽기 전략을 채택하도록 하라라고 적혀 있어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것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 수업이라는 맥락 때문에 읽는 이유를 그렇게 감동적으로 부여하는 건 쉽진 않죠. 그렇지만 이후에 뭐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할 건데 그에 걸맞는 읽기가 있어야 되니까 마음을 먹고 읽어봐라. 그렇게 이제 뒤에 거를 먼저 소개해 주면서 앞으로 와서 읽기에 뭐 의도라든지 목적을 부여해 주면 그 또한 방법일 수가 있겠어요. 또 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수능을 볼 때도 텍스트 먼저 다 읽고 문제 읽지 않죠. 어떻게 하나요? 문제 먼저 읽고 다음 중 필자의 주장과 가장 알맞은 것은 필자의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다음 중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다음 중 뭐랄까 참과 거짓을 나누어라. 이런 것들은 다 나에게 읽기에 의도를 주죠. 아, 나 참, 거짓. 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어야 되니까 되게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다음 중 글쓴이의 심경과 어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하는 거니까 세부적인 내용 이해 말고 전체적으로 그 맥락과 흐름을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목적이 주어지면 읽기의 스타일이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효율적인 읽기를 위해서는 본인이 그 글을 왜 읽는지, 이걸 읽음으로써 내가 이후에 하려는 활동이 무엇인지, 그거에 걸맞는 읽기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거에 걸맞는 읽기를 하도록 이렇게 좀 프로모트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번이요. Use graphemic rules and patterns to aid in bottom-up decoding. bottom-up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향식이고 문자적 특징, 문장적 특징, 단어적 특징, 그 언어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코드를 이제 파악하면서 그러면서 읽는 것이 bottom-up이고요. graphemic rules라는 건 어떤 그래픽적인, 시각적인 어떤 법칙, 마침표라든지 따옴표라든지 그런 거를 사용을 해가면서 어쨌건 바트머 프로세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시켜주라 이 말이겠네요. 읽어볼게요. At the beginning levels of learning English, one of the difficulties students encounter in learning to read is making the correspondences between spoken and written English. 그래서 문어와 구어가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본인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말할 때 접했던 그런 식의 영어가 읽기 영어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In many cases, learners have become acquainted with oral language and have some difficulty in learning English spelling conventions.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영어라는 그 문자를 처음 접해본 학생들은 영어의 이제 스펠링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해독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they may need hints and explanations about certain English orthographic rules and peculiarities. 그래서 왜 영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이러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이런 법칙인지, 그리고 어떤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힌트나 설명이 주어져야 한다. 특히나 이제 비기닝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While you can often assume that one-to-one grapheme phoneme correspondences will be acquired with ease, 이제 이거는 1대1 대응이에요.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소리가 하나의 문자로 굉장히 트랜스페런트하게 투명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이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1대1 결합이 아니고 A가 어떨 때는 A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 소리도 나고 어떨 때는 소리도 나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one-to-one 1대1 결합은 아니에요. Will be acquired with ease. Other relationships might prove difficult. Consider how you might provide hints and pointers on such patterns as these. 그래서 short vowel sound, 그 다음에 long vowel sound, 이거 다 발음에 대한 거죠. 이런 발음에 대한 것들, 이거를 하나하나 깨우치는데 교사가 그런 룰이나 패턴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bottom-up decoding을 support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적혀 있네요. These and a multitude of other phonics approaches to reading can prove useful for learners at the beginning level. 하지만 이제 비기닝 레벨의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은 혜택을 얻을 수가 있고 and especially useful for teaching children and non-literal adults. 그리고 특히나 아동을 가르칠 때 이제 그들은 파닉스 개념이 별로 없죠. 그래서 문자 체계가 낯설고 그런 경우이고 이제 어덜트는 성인은 성인이지만 본인의 나라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 아동들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럴 땐 이제 파닉스적인 어프로치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3번이요. Use efficient silent reading techniques for improving fluency. 자, silent reading이라는 거는 조용하게 읽는 묵독의 형태다. 묵독의 형태인데 뭐 소리를 조그맣게 내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silent reading도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거든요. 리딩은 조용한 활동이잖아요. 개인적인 활동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표는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마음속으로 효과적으로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도달하는 거예요. silent reading을 잘한다. 그 말은 리딩의 플루언시가 좋다. 굉장히 내추럴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If you are teaching beginning level students and this particular strategy will not apply because they are still struggling with the control of a limited vocabulary and grammatical patterns. 그래서 이거는 비기닝 레벨에 관련된 그 단계는 아니고요. Your intermediate to advanced level students need not be speed readers, but you can help them increase reading rate and comprehension efficiency by teaching a few silent reading rules. 반면에 이제 중급이나 advanced 그 고급 학습자의 경우 이 silent reading이 이제 좀 체득화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다음의 것들 중요하다고 합니다. You don't need to pronounce each word to yourself.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을 다 마음속으로 발음하여 읽을 필요는 없으며 Try to visually perceive more than one word at a time, preferably phrases. 한 단어 한 단어씩 접근하지 말고 한 구문 한 구문 어떤 meaningful chunks별로 리딩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마음속으로. Unless a word is absolutely crucial to global understanding, skip over it and try to infer its meaning from its context. 만약에 특정 단어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체적인 이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그냥 넘어가고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infer, 내용을 그 추론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자. 이 infer는 추론이에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추론은 어려운 활동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 같은 거 해봤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것들이 다음 패스지를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음 패스지를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용 확인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구체원적 사고를 좀 해야만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추론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론을 굳이 연습하는 그런 단계를 항상 둬야 하는 것이고요. 단어를 모를지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의미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이 silent reading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Aside from these fundamental guidelines, which, if followed, can help learners to be efficient readers, reading speed is usually not much of an issue for all but most advanced learners. 그래서 reading speed는 특히나 advanced, 이 고급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이슈이고, academic reading, for example, is something most learners manage to accomplish by allocating whatever time they personally need in order to complete the material. 그래서 이제 academic reading 같은 경우는 시간이 이제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활동이죠. If your students can read 25 to 300 words per minute, further concern over speed may not be necessary. 근데 만약에 학생이 이제 1분에 250단어에서 300단어도 읽을 수 있다. 그러면은 스피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silent reading이라는 이 단어예요.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읽는 행위. 그리고 효과적인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거를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발음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단어별로 접근하지 말고 의미 있는 청크별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단어 하나를 모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멈추지 말고 그 전체 맥락을 보면서 추론할 수 있는 연습도 같이 해나가는 것이 silent reader의 그러니까 효과적인 silent reader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4번 할게요. Skim the text for main ideas. 여기 이제 skim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제대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5번에 보면 scan the text for specific information 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게 해서 4번과 5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유는 말씀해 드릴게요. skimming과 scanning은 발음은 비슷하고 그 단어는 비슷하지만 두 개의 활동의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키밍은 메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쭉 훑어보다라는 뜻이에요. 쭉 훑어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ooking for
main ideas, 아니면 gist, 요지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 이 전체적인 global meaning. 뭐라 할까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global understanding. 이 그 텍스트에 대해서 글로벌 언더스탠딩을 위한 활동이 스키밍이에요.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거.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패시지의 주제로 적합한 것은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필자의 어조에서 들어오는 심경은 어떠한가?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한가? 이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고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 아이디어들, 그것들이 이제 스키밍 하다는 것이고요. 스캐닝은요, specific information, 그러니까 detailed reading이에요. global understanding of the text. 텍스트 이건 말고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text. 그래서 이거는 쭉 훑어보다가 아니고요. 특정 정보 파악. looking for specific info. looking for details라고 적을게요. looking for details예요. 그래서 두 개는 완전 다른 거예요. 스키밍은 전체적으로 통체적으로 읽으면서 통독하면서 내가 파악하려는 그 요지를 파악하는 거고, 스캐닝은 내 마음속에 정보가 있어요. 나는 이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는지를 텍스트에서 알아볼 거야. 그러면은 버스 몇 시 그 시간에 관련된 것만 추적해서 쭉 스캔을 해 가면서 보는 게 스캐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는 다른 활동입니다. 4번이요. Perhaps the two most valuable reading strategies for learners as well as native speakers are skimming and scanning. 그렇죠. 스키밍과 스캐닝은 굉장히 네이티브 스피커에게건 non-native 스피커에게건 굉장히 중요한 스트래터지인데, 자, skimming consists of quickly running one's eyes across a whole text. 예, 바로 이겁니다. Quickly running one's eyes across a whole text, such as an essay, article, or chapter.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텍스트 훑어보면서 for its 뭐를 위해서요? gist, 요지 파악을 위해서요. Skimming gives reader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predict the purpose of the passage. 그래서 도대체 이 패시지의 purpose, 목적이 무엇인지 예측하게 하는 거, purpose.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죠. 그 다음에 the main topic, 또 주제예요. or message, and possibly some of the developing or supporting ideas.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 굵직굵직한 근거들, 그런 거 파악하는데 이제 스키밍을 쓰고, this gives them a head start as they embark on more focused reading. 더 나아가서 집중된 읽기보다 먼저 수행되는 것이고, you can train students to skim passages by giving them, say, 30 seconds to look for a few pages of material, close their books, and then tell you what they learned.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자, 30초간 전체적으로 보고 책 덮고 무슨 내용에 대한 것인지 이야기해봐. 이런 거. 그게 바로 지스트를 파악하는 거죠. 그때 학생들이 쓰게 되는 기술이 스키밍이고, 그것은 본문을 전체를 쭉 훑어보는 그런 활동을 스키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데 스캐닝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스키밍을 통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라. 스키밍 전략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스키밍 전략을 잘 활용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purpose in reading, reading의 purpose를 알아야 되잖아. purposeful reading, reading의 purpose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 파악하는 게 나의 목적이라면 나는 스캐닝이 아니고 스키밍을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읽는가? 메인 아이디어 선생님이 요지를 파악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스키밍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선생님이 왜 읽어요? 선생님이 디테일 파악하라고 했어요. 이거 시간 순서대로 나열할 건데 그림을 섞어놓고 그림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사건의 경위 순서대로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 스캐닝 활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볼게요. The second and the most valuable category is scanning. 예,
굉장히 중요한데 or quickly searching for some particular piece or pieces of information in the text. 그래서 텍스트를 보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파악해내는 거. Scanning exercises may ask students to look for names or dates. 이런 거, 세부 내용 파악하는 거. To find a definition of a key concept. 이것도 세부 내용이죠. Or to list a certain number of supporting details. 그리고 이것도 세부 내용이죠. The purpose of scanning is to extract specific information, 예, 세부 정보, without reading through a whole text. 전체를 읽지 않고 키워드만 쭉 봐가면서 그 내가 찾으려는 그 information 관련 키워드만 파악해 가면서 specific info를 찾는 거죠. For academic English, scanning is absolutely essential. 특히나 이제 영어, 그러니까 학문 목적의 영어 공부에서 스캐닝이 굉장히 중요한데 in vocational or general English, scanning is important in dealing with genres like schedules, manuals, or forms. 뭐 스케줄 파악하는 거, 작동 방법, 사용 설명서, 어떤 문서 그런 거 볼 때 스캐닝 해야죠. 내가 그걸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기차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뭐 서울부터 대전까지 가는 그거에 관심이 있다면 그 버스 스케줄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바로 그 버스에 부합하는 정보만 파악하는, 그 디테일만 파악하는 스캐닝 활동인 거예요. 됐죠? 자, 6번입니다. Use semantic mapping or clustering. 자, semantic mapping하고 clustering은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머릿속에서 뭔가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혹은 의미 있는 덩어리끼리 묶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에요.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렇게 도식화 해가면서 semantic mapping, 도식화, 의미 단위로 도식화를 해가면서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면 17-1을 보면 이 텍스트가 어떤 스타일의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요. 보세요. Total Eclipse. Total Eclipse라는 건 계기 일식을 말하는 거고요. Total Eclipse는 Java, 뭐 Petoc, 198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뭐 고유명사인 것 같고 1983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Eclipse itself. 자, Eclipse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은 자, singing villagers, drums, chimes, torches 이런 내용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아 이거랑 겹쳐서 일어나는 그런 활동이구나 하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Cause 이번엔 토탈 이클립스에 대한 원인이에요. Myth of giant eating the sun. 자, 자이언트가 거인이 선을 먹는다라는 myth, 어떤 신화 그런 속설이 있고 compared to 어떻게 비교해요? High tech of today 오늘날의 거와 비교해 보면 spaceships, probes, satellites. 자, 이번에는 옛날에는 신화를 그대로 믿었으나 요즘은 이 spaceships 이런 우주선이 satellites 그 위성을 통해서 관찰한다. 그래서 그것이 다 또한 토탈 이클립스에 뭐 영향을 뭐 이런 화살표니까 이렇게 비교를 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단이 복수의 문단이 이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키워드 전체 그 뭐죠? 키워드 아니 키 주제는 소재 화제거리는 토탈 이클립스이고 그것은 어떤 역사적인 무엇과 그 다음에 이런 이클립스 그 자체에 대한 설명과 그것의 원인을 이야기해주는 그리고 오늘날의 스타일과 오늘날의 어떤 분석법과 비교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 내용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복잡한 거는 이렇게 시멘틱 맵을 그려가면서 중요 정보를 서로 연결된 것끼리 클러스터링 해가면서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겠죠. 읽어보도록 할게요. Readers can easily be overwhelmed by a long string of ideas or events. 예, 굉장히 긴 생각들, 굉장히 긴 이벤트들 한 번에 읽어내는데 어려워요. The strategy of semantic mapping or clustering 여기요 or grouping ideas into meaningful clusters 이게 클러스터링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사건들끼리 연결지어서 생각해내는 거 helps the reader to provide some order to the chaos. 그래서 그런 혼돈 속에서 어떤 그 질서를 만들어준다. Making such semantic maps can be done individually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But they make for a productive group work technique as students collectively induce order and hierarchy of a passage. 그래서 혹은 그룹별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질서를 찾고 그 다음에 위계를 찾으면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다. 정보들끼리의 위계 말하는 거예요.
Early drafts of these maps can be quite messy. 처음에는 이제 다소 난잡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which is perfectly acceptable. 괜찮다. 아래 figure는 for example shows a first attempt by a small group of students to draw a semantic map of an article by Rich Gore called Between Fire and Ice, the Planets. 이런 텍스트에 대한 semantic map이고 이런 것은 an article about a total solar eclipse as seen through the eyes of villagers in Patuk, Java. 예, 자바 섬에서 파투크족이라는 그런 부족인 것 같네요. 83년에 이걸 최초로 목격을 했고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이 이러했다 이 말입니다. 대충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왜 좋으냐? 굉장히 long string of ideas and events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럼 정리가 잘 되면 이해가 잘 되니까 그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7번째, guess when you aren't certai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면 guess해라, 그러니까 추측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바로 이 guess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사전 찾아봐라, 모르면 뭐 찾아봐라 이게 아니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추측해라인데, 이것도 맥락 없이 진짜 무맥락으로 아무거나 추측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뭐겠어요? 컨텍스트에 기반해서 그 말이겠죠. 자, 컨텍스트에 주어진 맥락, 컨텍스트에 기반하여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기반으로 모르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가 좀 빠른 거. This is an extremely broad category. Learners can use guessing to their advantage to guess the meaning of a word. 이거는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도 guess를 할 수가 있고 guess a grammatical relationship, 뭐 pronoun reference, 이 pronoun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문법적인 그런 관계를 예측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적인 파악이죠. guess a discourse relationship, 여기에서 이 말을 이 사람이 왜 하는지 그 담화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 infer implied meaning, 그 안에 함축된 내용을 infer, 추론해 보는 거. 이게 바로 reading between the lines. 그러니까 맥을 읽는 거죠. 그 문장 간에 뭔가 이해를 하는 거죠. Guess about a cultural reference. 이 문화적 지칭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보고 guess content messages. 그리고 내용적인 거를 추측해보고. 그러니까 다들 뭐냐면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guess. 그냥 아무거나 guessing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어진 맥락에 기반해서 합당한 추론을 가능하도록 하는 거. 그게 내용 파악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Now, you of course don't want to encourage your learners to become haphazard readers. 대충대충 읽는 그런 리더가 되길 원하진 않죠. They should utilize all their skills and put forth as much effort as possible to be on target with their hypothesis. 그리고 나서 뭔가 합리적으로 여기가 이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 하고 그런 이제 가설을 세워보고 그거를 이제 맞춰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But the point here is that reading is, after all, guessing game of sorts, and sooner learners understand this game, the better off they are. 그러니까 이 reading이라는 거는 모든 게 다 적혀 있지가 않잖아요. 읽으면서 행간을 읽어야 될 때도 있고 그 문화적 맥락에 기반해서 파악해야 될 때도 있고 모르는 단어를 만날 때도 있고 이 단어가 여기 왜 쓰였을까 그걸 생각해야 될 때도 있고 항상 이 guessing game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reading이라는 거는 촉이 좋고 이제 센스 있는 사람들은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겠죠. The key to successful guessing is to make it reasonably accurate. 합당하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어요. You can help learners to become accurate guessers by encouraging them to use effective compensation strategies in which they fill gaps in their competence by intelligent attempts to use whatever clues are available to them. 그래서 어떤 클루를 보고서, contextual clue를 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guess해보고 그것에 기반을 생각해보는 그런 보충적인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language-based clues-based include word analysis, word association, and textual structure. 이거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non-linguistic clues come from context, situation, and other schemata. 아니고 이제 내용적인 어떤 클루 같은 거는 맥락이나 상황 그리고 다른 이제 사전 지식에 기반하여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랭귀지에 관련된 guessing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non-language 그 언어에 대한 거 말고 내용에 대한 거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어쨌건 중요한 거는 guess는 그만큼 효과적으로 그것이 합당하기만 하다면 reasonable 어디 갔죠? reasonable 하기만 하다면 굉장히 쓰임새 있게 쓸 수 있는 이제 reading strategies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번입니다. Analyze vocabulary. 단어를 분석하는 거. 단어 분석을 왜 할까요? 그 단어를 왜 굳이 분석하나요? 모르는 단어니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build, rebuild. 그러면 rebuild가 무슨 뜻일까? 아, re가 주로 뭐를 다시 하다라는 거에 붙으니까 build, rebuild 하니까 이거는 아, 다시 재건하다라는 뜻이겠구나 하고 그런 analysis를 하는 이유. 추론하기 위해서. 추론의 기반이죠. One way for learners to make guessing pay off when they don't immediately recognize a word is to analyze it in terms of what they know about it.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아는 그 단어에서 뭔가 아는 형태가 보이면 그 아는 형태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guess해 보는 거. Several techniques are useful here. 뭐 prefix를 보는 거, suffix를 보는 거, looking for roots, 그 원형을 보는 거, 또요, looking for grammatical context, 뭐 이런 거 보는 거, semantic context, 또 이런 맥락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면서 뭔가를 분석해 보는 거, 단어를 분석해 보고 모르는 내용 파악해 보는 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거의 다 했습니다. 9번이에요. Distinguish between literal and implied meanings. 여기서 중요한 거 뭐겠어요? Implied meanings. 앞에서 implied meaning이 살짝 나왔나요? 어디. 여기요. Implied meanings. 뭔가를 함축하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의미가 아니고 함축적으로 뒤에서 있는 의미. 그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그 뜻인 거. 그때 함축된 의미예요. 근데 그걸 distinguish,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쓰여져 있는 것과 쓰여지지 않고 어떤 함축된 것을 구분하여서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요, this requires the application of sophisticated top-down processing skills.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하향식 프로세싱 스킬이 필요한데요. The fact that not all language can be interpreted appropriately by attending to it, literal, syntactic surface structure, makes special demands on readers. 그러니까 항상 이런 직접적으로 전달된 메시지를 가지고 의미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Implied meaning, 이건 하이라이트 해볼게요. Implied meaning usually has to be derived from processing pragmatic information. 어떤 활용론적 정보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맥락적인 정보를 가지고서 아, 이게 이렇게 쓰여 있지만 사실은 이 뜻이 아닐 것이다. 혹은 이게 저렇게 쓰여 있지만 이게 이 뜻일 것이다. As in the following examples.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쨌든 이거 활용론적인 정보를 가지고 implied, 함축된 뭔가를 파악한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글 읽기의 방법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많을수록 이제 텍스트를 읽고 다음을 읽고 추론한 내용 중 적합한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런 거를 문제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이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1번이요. Bill walked into the frigid classroom and immediately noticed Bob sitting by the open window with a heavy sweatshirt on. 자, 밥이 교실로 되게 추운 교실로 들어와가지고 빌이 교실로 되게 추운 교실로 들어와가지고 밥을 봤는데 sitting by the open window 열려 있는 창문 옆에서 그리고 heavy sweatshirt 되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더라. 그러니까 he exclaimed simultaneously eyeing Bob and opened the window. And the open windows is sure cold in here, Bob. 그러니까 이 빌이 밥 한 대 가서 밥 여기 진짜 춥다 이랬던 거예요. Bob glanced up from his book and growled. Oh, alright, I'll close the window. 그러니까 그래 내가 창문 닫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되게 두꺼운 셔츠를 입고 있어가지고 창문이 열려 있어도 추운 줄 몰랐는데 빌이 오면서 야, 밥 여기 너무 춥다 이러니까 알았어 내가 창문 닫을게. 창문 닫으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빌은 그냥 춥다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근데 밥이 창문을 닫았어요. 왜요? Literal meaning은 이곳이 춥다. It's very low in temperature. 그 온도가 되게 낮다는 뜻이지만 결과적으로는 implied meanings. 창문을 좀 닫는 게 어떨까? 나는 그렇게 너처럼 두꺼운 셔츠를 입고 있지 않거든. 이 말이죠. 그래서 센스가 있는 밥은 창문을 닫아줬어요.
그 다음요. The policeman held up his hand and stopped the car. 자, 폴리스맨이 이렇게 손을 들고 칼을 멈추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경찰이 손을 들고 차를 멈췄어요. 그럼 이 차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폴리스맨이 왜 이렇게? 이 맥락이 뭔데요? 폴리스맨은 뭐 스피드가 오버된다든지 뭐 교통 규칙을 어겼다든지 손을 들고 차를 세워요. 그럼 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거죠. 설마 이걸 보고서 '아 폴리스맨이 집에 가고 싶은데 지금 차가 없어 가지고 히치하이킹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퍼할 수 있는 거는 '아 이 차가 뭘 잘못했구나. 이 드라이버 되게 불쌍하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런 인퍼런스. 안 적혀 있어요. 자동차가 뭔가를 위반했을 거나 뭔가 잘못했을 거라는 사실이. 하지만 폴리스맨이 얘를 멈추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implied meaning로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Mary heard the ice cream man coming down the street. She remembered her birthday money and rushed into the house. 자, 갑자기 이 앞뒤 문장이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읽어요. 자, 메리가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이 오는 걸 들었어요. 아, 맞다. 나 어제 돈 받은 거 있지?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관련이 없어요, 두 문장이. 근데 머릿속에서 계속 두 문장의 관련이 있다 하고 듣거든요. 읽거든요. 무슨 관련? 아, 어제 받은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지. 그 메리가 왜 들어갔을까? 메리의 다음 행동으로 적절한 것은 뭐예요? 돈을 갖고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추론이죠. implied meanings예요. 다음 메리의 행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걸 듣고 보고서 '아 메리는 이제 저 돈을 들고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할 거예요.' 이러진 않잖아요. 앞에 아이스크림맨이 왔는데 얘가 뛰어갔으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뛰어간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implied meaning을 파악한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게요. 10번이요. Capitalize on discourse markers to process relationships. Many discourse markers in English signal relationships among ideas as expressed through phrases, clauses, and sentences. 그래서 많은 discourse markers라고 되어 있는데 담화 중에 어떤 특별한 마커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뭐 이런 거요. 그러나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역접의 인포메이션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 각각의 것이 핵심 인포일 것이다. 그 다음에 즉 이렇게 나오면 앞에 있는 거에 대한 그 clarification 그 하나에 더 부연 설명할 것이다. For example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예시일 것이다. 이런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단어들 있죠? 텍스트 안에서 어떤 마커로서 등장하고 그것이 이후에 나올 내용을 약간 예측해주는 그런 거. 그걸 다 discourse markers라고 해요. 여기 보면 discourse markers 예시가 많은데 이따 보도록 할게요. A clear comprehension of such markers can greatly enhance learners' reading efficiency. 그래서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죠. 그 for example 나오면 시간이 없으면 그 example sentence는 제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7.1 요 옆에 있는 이 탭을 table enumerates almost 100 of these markers with which learners of intermediate proficiency levels ought to be thoroughly familiar. 그래서 다음에 마커들이 익숙해지면 읽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왜냐면 예측하며 읽기, 생략하며 읽기, 빠르게 읽기 모두 다 가능하죠. 그래서 뭐 마커 같은 거, enumerate 이거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Firstly, secondly, 뭐 next, finally 뭐 이런 거. additive 뭔가 추가하는 거. again 그 다음에 moreover, furthermore 뭐 이런 거 있죠. logical sequence 그 다음에 뭐 이거는 therefore 그 다음에 to sum up 요약하자면 to conclude, in conclusion, consequently 이런 거요. explicative 뭔가 설명하는 거 namely 즉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말하면 rather 뭐 예시 illustrative for example for instance constructive contrastive 이거는 대조하는 거 alternatively again 그 다음에 conversely instead 그 다음에 뭐 however nevertheless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일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discourse marker가 뭐예요 하면은 이런 것들이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예시를 보면 discourse marker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면 뜻을 알면 좋은 점은 더 논리적인 구성에 익숙해질 수 있고 그 논리적 구성에 따라서 reading comprehension도 better 아웃컴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